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건강의 뇌과학, 제임스 굿윈 지음, 박세연 옮김, 현대지성에서 22년 7월 12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원저는 Supercharge Your Brain, 2021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영국 러프버러 대학에서 생물학 석사학위를, 엑스터 의과대학에서 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두 대학의 노화 생리학 교수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자문그룹의 의장이며 그 외 여러 가지 책임 연구자로 활동 중입니다. 서울대 뇌인지학과 권준수 교수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가 각각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보만을 수록하고 있고 실용성 있는 제안으로 여러분이나 저에게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지난 2년에 걸쳐 나타난 과학적인 발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기술로 치료가 쉽지 않은 퇴행성 뇌질환도 식습관 변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 새롭게 프로그래밍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재생의학을 두뇌에 적용할 수 있다. 두뇌에 전기자극을 가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초음파와 미세기포를 사용해서 두뇌에 접근하는 새로운 치료법의 장을 열었다. 성행위 횟수는 인지 개선과 관련이 있다. 유전자 치료를 활용해서 두뇌의 지지세포, 즉 교세포를 일하는 뇌세포로 새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2019년 4월에 수행한 한 연구는 성인 두뇌가 90대까지 새로운 뉴런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인간을 다른 종과 구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신호, 즉 EEG가 인간 두뇌에서 발견되었다. FDA는 성인 우울감 완화를 위한 스프레이 약품으로 코에 뿌리는 스프라바토를 승인했다. 의식이라는 개념에 관해 중대한 연구가 있다. 뇌사가 마지막 단계라는 인식에 도전하듯 예일대 연구원들은 돼지를 안락사시키고 4시간 후에 몸통을 제거한 돼지의 두뇌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미국 기업 바이오젠은 아두카누밥을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 책을 읽고 몇 가지 저에게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할게요. 첫째는 서 있을 수 있을 때는 앉지 말자.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한 번에 최대 1시간 이상 하지 말자. 50분마다 10분 휴식하면서 그 시간에 서서 돌아다니자. 그리고 입식 책상이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에 앉아있는 전체 시간이 8시간이 넘을 경우 사망률도 8% 증가한다고 한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의 에너지 소비가 1MET라고 한다. 에너지 소비가 1.5MET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은 앉아있는 것에 해당한다. 느린 걷기는 3.6, 조깅은 7.7MET에 해당한다. 이것은 2장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습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다가온 정보는 제4장 두뇌와 미생물의 내용입니다. 사과는 천연 프로바이오틱 제품이다. 단 C 부분만 빼고 다 먹자. 240g 사과 한 개에 1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중 90%는 과일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과 장 건강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6월 7일에 올린 책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두뇌 감염에서 일어나고 이것은 진지발리스균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파킨슨 병은 발병 수년 전부터 장내의 신경세포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폐증은 임신 기간에 고열에 시달린 경험이 있을 때 자폐증 자녀를 낳을 확률이 7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자폐아들을 조사해보면 40%에서 90%까지 장누수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첨단 연구 중의 하나로 사이코바이오틱스 영역이 뜨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장내 미생물 생태계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저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는 무가당 껌을 씹어라입니다. 껌을 씹으면 우리 뇌의 회색질 부피가 증가하고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껌은 구강 건강에도 매우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얻은 새로운 조언은 긴 비행기 여행에서 내릴 때는 비타민 B6를 먹으라. B6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마그네슘하고 같이 먹으면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5장 두뇌를 위한 슈퍼푸드에서 최고의 방법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물은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 특히 여성의 뇌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간헐적 단식도 두뇌에 도움이 됩니다만 노년기의 우리들에게 가장 와닿는 충고는 10%만 덜 먹자입니다. 5번째 조언, 소셜미디어가 즉 SNS는 전혀 소셜하지 않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나 더 외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통계에 따르면 16세에서 34세 그룹이 50세에서 64세 집단보다 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근 연구에서는 인식된 외로움이 75세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두뇌의 구조를 바꾸고 치매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예방물질로서 에스트로겐의 전구물질인 프레그네놀론이라는 물질은 미국에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제6장 두뇌는 섬이 아니다 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6번째 조언은 제8장 인지력 향상을 위한 뇌사용법에서 얻은 것인데요. 우리의 뇌는 매일 수백 개의 새로운 뇌세포가 신경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90대까지도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 절반가량은 1, 2주 사이에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세포를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집중적인 두뇌 훈련과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새로운 언어 공부, 새로운 외국어 공부, 태극권, 저글링, 춤을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물론 꼭 필요하겠죠. 단 기억 훈련이나 게임은 특정 능력에만 도움이 되고 두뇌의 업그레이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면증은 우울증의 발병을 10배까지 높입니다. 밤에는 청색광을 멀리하고 낮에는 자연광을 충분히 쐬자. 청색광이란 전구나 여러 가지 IT 기기에서 휴대전화, TV 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장, 제10장 행복과 뇌과학에서 현대 서구에서는 4명 중 1명이 여러 가지 형태의 불안 장애를 앓고 있고
인구의 8%는 PTSD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행복이란 좋은 느낌을 얻었을 때, 효과적으로 기능할 때, 그리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얻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느낌은 행복에 매우 중요한데 행복하려면 이 모순된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장의 결론입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종적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좋은 관계입니다. 자기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계속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한을 없애고 가족 및 친구와 꾸준히 접촉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평생에 걸친 힘든 노력을 요구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3가지라고 결론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운동하라. 매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루의 리듬을 지켜라.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돈보다 중하게 여겨라. 우리의 뇌는 35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35세 이상의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에서 얻은 몇 가지 재언을 꼭 적용해서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